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로지스틱 선형회귀, Logistic Linear Regressio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 점들은 클래스 0, 검은색 점들은 클래스 1을 의미합니다. 가운데의 S자 곡선은 시그모이드 함수, 시그모이드를 적용한 확률 곡선이며 가운데 세로선은 두 클래스를 구분하는 결정 경계, Decision Boundary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렇게 확률 기반의 이진 분류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선형회귀와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로지스틱 회귀의 기본 개념과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이진 분류 문제를 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둘째, 선형회귀와 로지스틱 회귀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특히 출력 범위, 손실함수, 그리고 결정 경계의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셋째,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한 확률적 출력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함수가 결정 경계의 수학적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와 기울기 도출, 그리고 경사하감법 학습 절차를 실제 모델 학습 과정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류 모델의 평가 지표인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점수, 그리고 혼동 행렬의 해석법을 익히고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번 강의는 7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Recap, Linear Regression, 지난 시간에 배운 선형회귀의 기본 가설과 예측식을 복습합니다. 두 번째, 문제 정의와 로지스틱 회귀의 동기, 선형회귀가 분류 문제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짚고 로지스틱 회귀가 어떻게 확률 모델로 발전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 로지스틱 회귀 모델 수식과 결정 경계,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한 확률식과 관련련 결정 경계 의미를 살펴봅니다. 네 번째, 손실 함수, Cross Entropy Loss, 로그 손실이 어떻게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길릴수록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는지를 이해합니다. 다섯 번째, 기울기 도출과 경사하강법 학습, 모델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중치와 절편을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학습합니다. 여섯 번째, 선형회귀와 로지스틱 회귀의 비교, 출력 범위, 손실 함수, 활성화 함수의 차이를 표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지표와 교차 검증, 정확도뿐 아니라 정밀도, 재현율, F1 점수를 함께 고려해 모델의 실질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제 먼저 선형회귀의 기본 형태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입력 샘플, X는 여러 특징 값들이 나열된 벡터로 표현됩니다. 즉, X는 X1, X2, X3, XM의 전치, 즉 세로 방향 벡터입니다. 이 입력에 대해 모델이 예측하는 출력은 Y hat equals W transpose X 플러스 B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W는 가중치 벡터, B는 절편 또는 바이어스항, XJ는 입력 특성 값입니다. 예를 들어 입력 벡터 X가 주택의 면적, 반개수 건축 연도라면 가중치 W는 각각의 특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나타냅니다. 즉, 모델은 각 특성의 영향력을 선형적으로 덜해서 하나의 예측값, 즉 주택가격을 계산하는 셈입니다. 이때 모델이 예측한 출력값, 즉 Y-hat은 실제값 Y와 비교되어 손실 함수에 들어가고 그 결과를 통해 모델이 학습되게 됩니다. 이제 먼저 선형회귀의 기본 형태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입력 샘플 X는 여러 특징값들이 나열된 팩터로 표현됩니다. 즉 X는 X1, X2, X3, XM의 전치, 즉 세로 방향 벡터입니다. 이 입력에 대해 모델이 예측하는 출력은 Y hat equal W transpose X 플러스 B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W는 가중치 벡터, B는 절편 또는 바이어스항, XJ는 입력 특성 값입니다. 예를 들어 입력 벡터 X가 주택의 면적, 방 개수, 건축 연도라면 가중치 W는 각각의 특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나타냅니다. 즉, 모델은 각 특성의 영향력을 선형적으로 더해서 하나의 예측값, 즉 주택 가격을 계산하는 셈입니다. 이때 모델이 예측한 출력값, 즉 Y-hat은 실제값 Y와 비교되어 손실 함수에 들어가고 그 결과를 통해 모델이 학습되게 됩니다. 그럼 학습이란 무엇일까요?
학습이란 모델이 정답을 잘 예측하도록 매개 변수 W와 B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화면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 왼쪽에서 입력상 X와 Y가 주어지고 모델은 이 입력 X에 대해 예측값, 즉 Y-햇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예측값 Y-햇과 실제 정답 Y의 차이를 손실 함수 L로 계산하고 이 손실이 작아지도록 경사하강법, 영어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통해 가중치 W를 업데이트합니다. 즉 예측 단계, 손실 평가 단계, 그리고 최적화 단계가 반복되면서 모델은 점점 더 정확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이 끝난 후에는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 즉 검증 단계와 테스트 단계에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선형 회귀는 입력 특성 X와 출력 Y의 관계를 가중치 W와 절편 B로 표현하는 선형 예측 모델입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은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이 매개 변수들을 반복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선형 회귀의 개념을 바탕으로 분류 문제의 확률적 해석을 더한 로지스틱 회귀,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진 분류 문제, 영어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정의해 봅시다. 로지스틱 회귀는 바로 이런 이진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형 모델입니다. 입력은 여러 개의 특징, 즉 피처들로 구성되고 출력은 0에서 1 사이의 확률값으로 표현됩니다. 이 확률을 바탕으로 모델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확률이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1, 즉 포지티브 클래스로 예측하고 확률이 0.5보다 작으면 0, 즉 네거티브 클래스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질병에 걸렸는가? 예 또는 아니요. 이 이메일이 스팸인가? 1 또는 0. 센서가 장애 상태인가? 참 또는 거짓. 이런 문제들이 모두 이진 분류 문제에 해당합니다. 즉 로지스틱 회귀는 입력 특징들을 이용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추정하고 그 확률을 기준으로 0과 1 중 하나를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선형 회귀 모델로는 이런 분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선형 회귀는 연속적인 실수값을 예측하는 데는 잘 작동하지만 분류 문제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환자는 당뇨병 환자인가? 이 이메일은 스팸인가? 같은 질문의 답은 예 또는 아니요. 즉 이산적인 값입니다. 그런데 선형 회귀의 출력은 음수나 1보다 큰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0과 1 사이의 확률처럼 해석할 수 없는 범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류 문제에서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해석 가능한 형태의 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로지스틱 회귀,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이 모델은 선형 회귀의 출력을 확률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함수, 즉 시그모이드 함수, 시그모이드 펑션을 도입합니다. 로지스틱 회귀의 핵심은 바로 이 시그모이드 함수, 영어로 시그모이드 펑션입니다. 시그모이드는 입력값을 환율값으로 변환해줍니다. 선형 회귀의 출력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제한이 없는 실수 범위를 가지지만 이 값을 환율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0과 1 사이로 압축, 맵핑해야 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함수의 식은 1 나누기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제곱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z는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p, 즉 선형결합 결과입니다. 이 함수를 적용하면 입력값이 아주 크면 결과가 1에 가까워지고 입력값이 아주 작으면 0에 가까워지며 입력이 0일 때는 0.5가 됩니다. 결국 시그모이드는 선형결합의 결과를 확률로 바꿔주는 비선형 함수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는 선형 회귀의 결과를 시그모이드에 통과시켜 확률로 해석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확률은 입력 샘플이 포지티브 클래스, 즉 1번 클래스에 속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제 로지스틱 회귀의 기본 모델 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은 입력 벡터 x가 주어졌을 때 그 샘플이 클래스 1에 속할 확률을 계산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P of y equal 1 기분 x는 시그마이드 함수의 출력과 같고 1 나누기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괄호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입니다. 즉 입력 x에 가중치 w를 곱하고 절편 b를 더한 선형 결합 결과를 시그모이드 함수에 통과시켜 0과 1 사이의 확률로 변환합니다. 이 확률은 해당 샘플이 클래스 1, 즉 파지티브 클래스에 속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제 결정 경계, 영어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생각해 봅시다.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확률이 0.5일 때, 즉 P of y equal 1 기분 x가 0.5일 때 분류 기준이 됩니다. 이때 시그모이드의 입력, 즉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는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이 0일 때 출력은 정확히 0.5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정 경계는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가 0인 직선 또는 평면이며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한쪽은 클래스 0, 다른 한쪽은 클래스 1로 분류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선형 회귀에서 확률 모델로 확장된 형태를 수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 평가하기 위한 손실 함수, 즉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살펴봅시다. 선형 회귀에서는 평균 제곱 오차, 영어로 MSE를 사용하지만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로그 손실, 로그 로스를 사용합니다. 수식으로는 L of W는 마이너스 1 나누기 N 곱하기 시그마 합 I에 대해서 괄호 열고 yi 곱하기 로그 y hat i 플러스 1 마이너스 yi 곱하기 로그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y hat i 닫기 괄호 닫기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개념은 간단합니다. 예측이 맞을수록 손실은 작아집니다. 예측이 틀릴수록, 특히 확신을 가지고 틀릴수록 손실은 급격히 커집니다. 즉, 정답이 1인데 모델이 낮은 확률로 예측하면 손실이 크게 증가하고 정답이 0인데 높은 확률로 예측해도 마찬가지로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함수는 모델의 확률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로그 척도로 평가하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즉 교차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이제 예시를 통해 로그 손실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봅시다. 표에서 왼쪽은 정답, 가운데는 예측 확률, 오른쪽은 손실값입니다. 예를 들어 정답이 1인데 예측 확률이 0.99라면 손실은 0.01,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정답이 1인데 예측 확률이 0.01이라면 손실은 4.605로 매우 큽니다. 반대로 정답이 0인데 예측 확률이 0.01이면 손실이 0.01로 작지만 정답이 0인데 예측 확률이 0.99라면 손실이 4.605로 급격히 커집니다.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모델이 맞을수록 손실은 작고 확신이 때 틀릴수록 손실은 매우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예측 확률이 실제 레이블에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세밀하게 반영해 학습됩니다. 이제 로지스틱 회귀의 전체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선형 결합, 영어로 리니어 컴비네이션입니다. 입력 벡터 x는 예를 들어 키, 체중, 혈압과 같은 여러 특성값을 포함합니다. 각 입력 특성에 곱해지는 w는 가중치, 즉 feature importance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절편 또는 바이어스항 b는 모델이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이동하는 기준점을 조정합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Z 이꼴을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은 데이터 공간에서 결정 경계, 영어로 하이퍼플레인, 즉 데이터를 선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면을 정의합니다. 요약하면 로지스틱 회귀의 첫 단계는 입력 특성의 가중합을 계산하는 선형 결합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그모이드 변환, 영어로 시그모이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앞서 구한 선형 결합 결과 Z는 그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값을 확률처럼 해석할 수 있도록 0과 1 사이로 변환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함수가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함수의 식은 시그마 오브 Z 이콜 1 나누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 괄호 닫기입니다. 이 함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Z가 매우 크면 시그마 오브 Z는 거의 1에 가까워집니다. Z가 매우 작으면 시그마 오브 Z는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Z가 0일 때 시그마 오브 Z는 정확히 오버됩니다. 즉 시그모이드 함수는 선형 결합 결과를 확률로 바꾸어 이 샘플이 클래스 1일 확률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함수 덕분에 로지스틱 회귀는 선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확률적 분류기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률적 해석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출력은 P of Y equal 1 given X, 즉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결과가 클래스 1일 확률로 표현됩니다. 이 값은 시그마이드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클래스 0일 확률은 P of Y equal 0 given X equal 1 마이너스 시그마이드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입니다. 이 두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되죠. 즉 하나의 입력 X에 대해 모델은 두 클래스 중 어느 쪽의 확률이 더 높은지를 계산하고 그 확률이 높은 쪽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는 단순한 선형 모델이 아니라 확률적 분류기 (probabilistic classifier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 규칙, 영어로 decision rule을 살펴봅시다. 로지스틱 회귀는 계산된 확률이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1, 즉 파지티브 클래스로 예측하고 그보다 작으면 0, 즉 네거티브 클래스로 예측합니다. 이때 확률 0.5는 일종의 중립선, 즉 50% 경계선의 의미를 갖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확률이 0.5가 되는 지점은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 이퀄 0인 곳입니다. 따라서 이 직선 혹은 초평면이 바로 결정 경계, 즉 클래스 0과 1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로지스틱 회귀는 선형 결합으로 경계를 만들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 확률로 변환하며 마지막에 0.5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모델입니다. 정리해보면 로지스틱 회귀는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입력과 가중치를 선형 결합해 결정 경계를 계산하고, 둘째,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해 확률로 변환하며, 셋째, 그 확률이 0.5를 기준으로 클래스를 판별합니다. 결국 로지스틱 회귀는 선형 회귀의 단순함 위에 확률적 해석을 더해 이진 분류 문제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지스틱 회귀가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실 함수, 영어로 cross entropy loss입니다. 손실 함수는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실제값 yi와 예측 확률 y hat 사이의 로그 손실, 즉 로그 로스를 계산합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L of W는 마이너스 1 나누기 n 곱하기 시그마 i에 대해서 yi 곱하기 로그 y hat i 플러스 1 마이너스 yi 곱하기 로그 1 마이너스 y hat i입니다. 여기서 y hat i는 모델이 예측한 확률로 시그마이드 함수로 표현됩니다. 즉 y hat i는 1 나누기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괄호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 괄호 닫기입니다. 이 손실은 예측이 정확할수록 작아지고 확신 있게 틀릴수록 급격히 커집니다. 쉽게 말해 모델이 올바른 클래스를 높은 확률로 예측할수록 손실은 작아지고 반대로 틀리의 클래스를 확신 있게 예측할수록 손실은 커집니다. 즉 크로스 엔트로피는 모델의 확률 예측이 실제 정답 분포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측정하는 함수입니다. 다음은 기울기, 영어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기울기는 손실함수를 가중치에 대해 미분해서 구합니다. 결과적으로 델 y 오브 L, 즉 W에 대한 기울기는 1 나누기 n 곱하기 시그마 i에 대해서 괄호 열고 y hat i 마이너스 yi 괄호 닫기 곱하기 xi 이 됩니다. 바이어스 b에 대한 기울기는 1 나누기 n 곱하기 시그마 i에 대해서 괄호 열고 y hat i 마이너스 yi 괄호 닫기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괄호 안에 y hat 마이너스 y는 모델의 오차 신호, 즉 에러 시그널입니다. 이 항은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나타내며 각 입력 특성 xi가 이 오차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석해보면 예측 확률이 실제값보다 크면, 즉 모델이 너무 과대 예측했다면 그에 대응하는 가중치는 줄어들어야 하고 반대로 예측 확률이 실제값보다 작다면
가중치는 커져야 합니다. 즉, 기울기는 현재 가중치가 얼마나 트였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조정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경사하강법. 기울기를 이용해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반복적으로 갱신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가중치 업데이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W는 W-에타 곱하기 델 W에, 바이어스 B는 B-에타 곱하기 델 BL. 여기서 에타는 학습률, 영어로 learning rate입니다. 학습률은 한 번의 업데이트에서 얼마나 크게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핵심적인 직관은 이렇습니다. 모델의 예측이 실제 값에 가까워지도록 오차의 방향의 반대쪽으로 가중치를 조금씩 이동시킨다. 즉, 손실함수의 기울기가 가리키는 방향은 손실이 커지는 쪽이므로 그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면 손실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모델은 손실이 최소화되는 최적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얻게 됩니다. 정리하면 로지스틱 회계의 학습 과정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을 계산해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둘째, 그 손실에 대한 기울기를 계산하여 오차의 방향을 찾고, 셋째, 경사하강법을 통해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델은 점점 더 정답에 가까운 확률을 예측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머신러닝 모델의 평가 이발루에이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이 끝난 모델이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올바른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머신러닝의 핵심 과정 중 하나입니다. 모델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반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모델이 학습 데이터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모델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평가 지표를 통해 모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면 어떤 부분을 조정하거나 개선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이 과적합, 즉 오버피팅 되어 있는지 혹은 과소적합, 즉 언더피팅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평가는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과정이 아니라 모델의 신뢰성과 개선 가능성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평가 지표는 달라집니다. 크게 분류 모델과 회귀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류 모델에서 자주 사용하는 지표들입니다. 정확도, accuracy, 전체 예측 중 올바르게 분류된 비율을 의미합니다. 정밀도,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양성인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스팸 메일 탐지에서 스팸이라고 판단한 것 중 진짜 스팸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재현율, 리콜, 실제 양성 데이터 중에서 모델이 얼마나 잘 찾아냈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진짜 스팸을 얼마나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F1 점수, F1 스코어,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으로 두 지표 간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프리션과 리콜이 모두 높은 모델이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혼동 행렬 confusion matrix, 모델의 예측 결과를 표 형태로 시각화하여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negative의 비율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지표들은 모두 이진 분류뿐만 아니라 자중 분류 문제에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귀 모델에서 사용하는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제곱 2차, NSE, mean squared error,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제곱해서 평균 낸 값으로 오차가 클수록 훨씬 큰 페널티를 줍니다. 평균 절대 오차, MA, mean absolute error,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의 절대값 평균입니다. NSE보다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결정계수, R제곱, R 스퀘어드,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머신러닝 모델의 평가는 단순히 얼마나 잘 맞추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일반화 성능, 안정성, 그리고 개선 방향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분류 모델에서는 accuracy, 프리션과 recall, F1 스코어, confusion matrix가, 회귀 모델에서는 MSE, MA,
그리고 R제곱이 핵심적인 지표로 사용됩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모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더 나은 성능을 향해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진 분류 문제에서 모델의 예측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진 분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예 혹은 아니요 또는 긍정과 부정처럼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이메일은 스팸인가? 이 환자는 질병이 있는가? 같은 문제가 이에 해당하죠. 이때 모델의 예측 결과는 실제 정답과 비교했을 때 다음 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진짜 양성, 영어로 true positive입니다. 모델이 실제로 양성인 데이터를 올바르게 양성으로 예측한 경우입니다. 둘째, 거짓 음성, false negative입니다. 실제로는 양성이지만 모델이 잘못해서 음성으로 판단한 경우입니다. 셋째, 거짓 양성, false positive입니다. 실제로는 음성인데 모델이 잘못해서 양성이라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음성, true negative입니다. 모델이 실제 음성 데이터를 정확히 음성으로 예측한 경우입니다. 이 4가지를 정리하면 오른쪽 표의 혼동 행렬, confusion matri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표의 행은 실제 값, ground truth, 열은 예측된 클래스, predicted class를 나타내며 각 칸에는 TP, FP, FN, TN의 조합이 들어갑니다. 즉, 이 표를 통해 모델이 어떤 유형의 오류를 주로 범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스팸 이메일 분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스팸, 즉 이상 이메일을 포지티브 클래스로 정의합니다. 각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P, True Positive, 스팸 이메일을 스팸으로 올바르게 분류한 경우입니다. FP, False Positive, 정상 이메일을 스팸으로 잘못 분류한 경우로 이를 과잉 차단, 영어로 False Alarm이라고 부릅니다. TN, True Negative, 정상 이메일을 정상으로 올바르게 분류한 경우입니다. FN, False Negative, 스팸 이메일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한 경우로 스팸을 놓치는 상황, 영어로 false negative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분류 오류는 무엇일까요? 보통은 거짓 음성, false negative입니다. 왜냐하면 스팸을 정상으로 착각하면 악성 메일이나 피싱 공격이 사용자의 받은 편지함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스팸 탐지 시스템에서는 놓침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번에는 의료 분야의 예시입니다. 여기서 질병이 있음을 포지티브, 정상을 네거티브로 정의합니다. TP, True Positive, 환자가 실제로 질병이 있고 모델이 올바르게 질병 있음으로 예측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죠. FP, False Positive, 환자가 실제로는 건강한데 모델이 잘못해서 질병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에게 암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TN, True Negative, 건강한 사람을 정상으로 올바르게 판정한 경우입니다. FN, False Negative, 환자가 실제로 질병이 있는데도 모델이 정상으로 잘못 판정한 경우입니다. 즉, 질병이 있는 사람을 놓치는 경우죠.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서도 가장 위험한 분류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 음성, False Negative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병이 있는 환자를 정상이라고 잘못 판단하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진단 분야에서는 거짓 음성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진 분류 모델의 예측은 항상 진짜 양성, 거짓 양성, 진짜 음성, 거짓 음성의 4가지로 나뉩니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모델의 오류 유형, 리스크, 그리고 성능 지표, accuracy, precision, recall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응용에서는 도메인 특성에 따라 false positive보다 false negative를 더 중요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 진단처럼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놓치지 않는 것, 즉 recall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이제 분류 모델의 성능을 수치로 평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확도, accuracy입니다. 정확도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올바르게 예측한 인스턴스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수식으로는 정확도는 true positive 더하기 true negative를 전체 데이터 수, 즉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의 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모델이 전체 데이터 중 몇 퍼센트를 정확히 맞췄는지를 보여줍니다. 정확도의 특징은 모델의 전반적인 성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불균형한 경우, 예를 들어 정상 데이터가 99%이고 이상 데이터가 1%뿐이라면 모델이 전부 정상이라고만 예측해도 정확도가 99%로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도가 높다고 해서 모델이 좋은 것은 아니며 다른 지표와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밀도, 영어로 precision입니다. 정밀도는 모델이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양성인 비율을 의미합니다. 수식으로는 정밀도는 true positive를 true positive와 false positive의 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모델이 이건 양성이다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정말 맞춘 비율이 얼마인가를 보는 지표입니다. 정밀도의 특징은 모델이 양성으로 예측한 결과의 신뢰성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거짓 양성, 즉 false positive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경우 정밀도가 매우 핵심적인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이메일을 스팸으로 잘못 분류하면 사용자가 불편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정밀도를 높이는 것, 즉 불필요한 경고나 과잉 차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재현율, 영어로 recall입니다. 재현율은 실제 양성 데이터 중에서 모델이 양성으로 올바르게 예측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수식으로는 재현율은 true positive를 true positive와 false negative의 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실제 양성 중에서 모델이 얼마나 놓치지 않고 잘 찾아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재현율의 특징은 거짓 음성, 즉 놓침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질병 진단이나 이상 탐지 같은 분야에서는 재현율이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에서 실제 암 환자를 정상으로 잘못 분류하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정밀도보다 재현율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F1 점수, F1 스코어입니다. F1 점수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 그 두 지표 간의 균형을 평가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F1 스코어는 2 곱하기 정밀도와 재현율의 곱을 정밀도 더하기 재현율로 나눈 값입니다. 정밀도와 재현율이 모두 높을 때 F1 점수도 높아지고 둘 중 하나라도 낮으면 전체 점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지표의 장점은 정밀도만 높은 모델이나 재현율만 높은 모델을 구분해 균형 잡힌 성능을 가진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불균형 데이터셋에서 모델의 종합적인 성능을 평가할 때 F1 점수는 매우 유용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정리하면 정확도는 1000개 중에서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를, 정밀도는 예측한 양성 중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재현율은 실제 양성 중 얼마나 놓치지 않았는지를, 그리고 F1 점수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이제 첫 번째 예시로 이메일 스팸 분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100개의 이메일 중에서 70개는 정상 메일이고 30개는 스팸 메일입니다. 모델의 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팸을 올바르게 낮춘 진짜 양성, 즉 TP가 25개, 정상 메일을 잘못 스팸으로 분류한 거짓 양성, FP가 5개, 정상 메일을 제대로 맞춘 진짜 음성, TN이 65개, 그리고 스팸을 놓친 거짓 음성, FN이 5개입니다. 이제 이 결과로 주요 평가 지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확도, accuracy, 전체 100개 중 올바르게 예측한 음석개와 65개를 합쳐서 90개입니다. 즉 전체의 90%를 맞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밀도, 프리시전. 정밀도는 모델이 스팸이라고 예측한 것들 중 실제로 스팸인 비율을 말합니다. 20 나누기 30, 즉 약 83.3%로 계산됩니다. 이 말은 모델이 스팸이라고 분류한 메일 중 약 16.7%는 정상 메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즉 과잉 차단이 약간 발생한 거죠. 재현율, 리콜은 실제 스팸 메일 중 얼마나 잘 찾아냈는지를 나타냅니다. 25 나누기 30으로 역시 83.3%, 즉 실제 스팸의 약 83%를 탐지했다는 뜻입니다. 특이도, specificity.
는 정상 메일을 정상으로 맞춘 비율입니다. 정상 메일 70개 중 65개를 맞췄으니 약 92.9%입니다. F1 점수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으로 정수 메일을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역시 83.3%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양성률 F2PR은 정상 메일 중에서 잘못 스팸으로 분류된 비율입니다. 70개 중 5개이므로 약 7.1%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모델은 전체적으로 정확도 90%로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정밀도와 재현율을 보면 여전히 정상 메일을 오탐지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필터링 모델에서는 정확도를 높이는 것보다 거짓 양성률, 즉 과잉 차단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예시로 의료 진단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질병이 있는 환자는 100명, 질병이 없는 사람은 900명이라고 가정합니다. 모델의 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이 있는 환자를 올바르게 양성으로 분류한 진짜 양성, KP는 80명, 질병이 있는데 놓친 거짓 음성, FN은 20명, 질병이 없는 사람을 올바르게 음성으로 예측한 진짜 음성, TN은 850명, 마지막으로 질병이 없는 사람을 잘못 양성으로 예측한 거짓 양성, FP는 50명입니다. 이제 주요 지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현율, recall은 실제 환자 중에서 올바르게 탐지한 비율로 80 나누기 100, 즉 80%입니다. 즉 모델이 실제 환자 100명 중 80명을 찾아냈다는 뜻이죠. 정밀도, precision는 양성이라고 예측된 130명 중 실제로 환자인 사람의 비율입니다. 80 나누기 130으로 계산하면 약 61.5%입니다. 즉, 양성이라고 예측된 사람들 중 약 38.5%는 실제로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지표를 모두 고려한 F1 점수는 약 69.6%입니다. 이 점수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균형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정확도, accuracy는 전체 1000명 중 올바르게 예측한 930명으로 93%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데이터가 불균형, imbalanced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환자가 10%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도 93%가 좋아 보여도 정밀도나 재현율이 낮으면 모델은 실질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거짓 음성, FN, 즉 실제 환자를 정상으로 잘못 판단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의료 분야에서 환자 놓침, 미스트 디텍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밀도보다 재현율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또 다른 지표, ROC 곡선, 즉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OC 곡선은 분류기의 임계값, 즉 threshold를 변화시키면서 거짓 양성 비율, false positive rate, 그리고 진짜 양성 비율, true positive rate, 이 두 값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축 구성을 살펴보면 가로축은 false positive rate, 즉 FP를 FP 플러스 TN으로 나눈 것이고 세로축은 true positive rate, 즉 TP를 TP 플러스 FN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럼 임계값이란 무엇일까요? 모델이 예측한 확률을 기준으로 0과 2를 나누는 경계점, 바로 그것이 임계값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계값은 0.5로 설정합니다. 즉 예측 확률이 0.5 이상이면 양성으로, 0.5 미만이면 음성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ROC 곡선이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는지 살펴봅시다. 가로축은 거짓 양성 비율, 세로축은 진짜 양성 비율입니다. 임계값을 높이거나 낮추면 모델이 더 많은 샘플을 양성으로 판단하거나 반대로 덜 판단하게 됩니다. 임계값을 점점 낮출수록, 즉 더 많은 데이터를 양성으로 분류할수록 ROC 곡선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이동합니다. 그래프가 왼쪽 위로 볼록할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양성은 적고 진짜 양성은 많은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모델이라면 ROC 곡선이 왼쪽 위 꼭지점, 좌표 0, 1을 지나게 됩니다. 즉 거짓 양성률은 0, 진짜 양성률은 1, 완벽한 분류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제 ROC 곡선 아래의 면적, 즉 AUC,
Area Under the Curve를 살펴보겠습니다. AUC는 ROC 곡선 아래의 넓이를 의미하며 모델이 얼마나 양성과 음성을 잘 구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AUC 값은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의 분류 성능이 우수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AUC가 0.5라면 모델의 성능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무작위로 맞추는 것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AUC가 0.7에서 0.8이면 괜찮은 모델, 0.8에서 0.9면 좋은 모델, 그리고 0.9 이상이면 매우 우수한 모델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AUC는 ROC 곡선을 한 줄의 수치로 요약한 평가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OC, AUC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ROC, AUC는 임계값을 여러 번 바꿔가며 평가하기 때문에 모델의 전반적인 구분 능력, 즉 discriminative power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가 불균형할 때 예를 들어 환자가 전체의 1%밖에 없는 의료 데이터처럼 accuracy, 즉 정확도만으로는 성능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ROC, AUC가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지표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질병 예측이나 이상 탐지와 같이 양성 클래스가 매우 희귀할 경우 ROC, AUC는 모델이 양성과 음성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ROC, AUC가 높다는 것은 임계값이 바뀌어도 모델이 일관되게 좋은 분류 성능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 그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분할입니다. 데이터를 하나의 세트로만 사용하면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만 너무 잘 맞는, 즉 과적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훈련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누어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교차 검증, 영어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모델의 안정성과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곧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적합 방지 기법입니다. 모델이 복잡할수록 훈련 데이터에는 완벽하게 맞지만 새로운 데이터에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델 복잡도를 줄이거나 정규화 기법을 사용하고 또는 조기 종료, 영어로 early stopping을 적용해 검증 성능이 멈출 때 학습을 종료합니다. 이제 교차 검증, 영어로 cross validatio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K-겹 교차 검증, 영어로 K-fold cross validation입니다. 데이터셋을 K개의 부분으로 나눈 뒤 한 번은 한 부분을 검증용으로, 나머지를 훈련용으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을 K번 반복합니다. 즉, 한 번의 반복에서는 한 조각이 검증용, 나머지는 훈련용이 되고 다음 반복에서는 또 다른 조각이 검증용이 됩니다. 각 반복에서 얻은 정확도나 정밀도 같은 지표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평균을 계산하여 모델의 최종 성능을 평가합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가 적더라도 훈련과 검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교차 검증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해 봅시다. 화면의 예시는 5겹 교차 검증, 영어로 five-fold cross-validation입니다. 데이터를 5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첫 번째 반복에서는 첫 번째 블록을 검증용으로, 나머지 4개 블록을 훈련용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반복에서는 두 번째 블록이 검증용이 되고 나머지는 훈련용으로 사용됩니다. 이 과정을 5번 반복하여 5개의 성능 점수를 얻고 그 점수들의 평균을 최종 성능으로 계산합니다. 즉, 모델의 성능 이꼴 5개의 퍼포먼스를 모두 더한 뒤 5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의 특정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모델의 일관된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을 평가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데이터 불균형입니다. 클래스 비율이 크게 다를 경우 정확도보다는 정밀도와 재현율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1%뿐인 의료 데이터에서 정확도가 99%라도 환자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의미가 없겠죠. 둘째, 평가 지표 선택입니다. 문제의 목적에 맞는 지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분류 문제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점수, 회귀 문제는 평균 제곱 오차, 결정 개수 등을 사용합니다. 셋째, 해석 가능성입니다.
결과 수치를 그대로 믿지 말고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분석해 모델의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현율이 낮다면 놓치는 사례가 많다는 뜻이므로 민감도를 높이는 쪽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모델 평가는 단순히 점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일반화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과정입니다. 데이터를 나누어 학습과 테스트를 분리하고 필요하면 교차 검증으로 더 안정적인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지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로지스틱 회계는 입력값에 대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예측하는 확률적 분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확률이 0.5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선형 결정 경계, 즉 경계선을 형성합니다. 둘째, 시그모이드 함수는 선형 결합값을 0에서 1 사이의 확률로 바꾸는 비선형 매핑 함수입니다. 즉, 단순한 직선 결과를 확률로 부드럽게 표현해줍니다. 셋째, 결정 경계식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 즉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 이퀄 0는 수학적으로는 선형이지만 그 출력을 시그모이드로 변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선형적인 분류 경계를 형성합니다. 넷째,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 즉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모델의 확률 예측이 실제 값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측정합니다. 틀릴수록 손실이 지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모델이 확신 있게 틀리는 예측에 큰 페널티를 줍니다. 다섯째, 경사하강법,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는 예측값과 실제 값의 차이, 즉 y-y 해트에 입력 벡터 x를 곱한 형태의 오차를 이용해 모델의 가중치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통해 손실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여섯째,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 정확도, accuracy만 보지 않고 정밀도, 프리시즌, 재현율, 리콜, 그리고 에필 점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세 지표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모델의 분류 성능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는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모델이 특정 데이터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로지스틱 회계는 확률을 기반으로 한 이진 분류 모델이며 손실 함수로는 크로스 엔트로피, 학습 방법으로는 경사하강법, 평가에는 정밀도, 재현율, F1, 교차 검증이 핵심입니다.